다들 페트병은 그냥 재활용통에 던져 넣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죠.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병 하나가 누군가의 통장에 10원짜리 현금으로 꽂히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급된 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. 쓰레기가 어떻게 이런 규모의 현금이 됐을까요?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원래 연봉 3억 원을 받던 안정적인 대기업 CEO였습니다. 그 자리를 버리고 쓰레기 더미로 뛰어든 진짜 이유,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성공했는지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활용 기업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입니다. 전국에 지금 약 2,000대 냉장고처럼 생긴 인공지능 기계가 깔려 있습니다. 이름은 네프론입니다.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안에 있는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영상을 판독합니다. 딥러닝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이 사람이 눈으로 재활용품을 알아보듯 이게 진짜 재활용되는 규격인지 확인하고 바로 10원을 돌려줍니다.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이 전국에 130만 명, 한 달에 모이는 페트병만 1,000톤에서 1,500톤 사이입니다. 보통 공공 선별장 67곳이 한 달 내내 모아야 하는 양을 선별장 하나 없이 시민들의 손으로만 모으는 겁니다. 정말 많이 모으신 분 중에는 한 번에 800만 원, 1,000만 원씩 현금을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모은 병들 다 어디로 갈까요? 여기서 이 사업의 진짜 구조가 나옵니다. 모인 페트병은 잘게 부수고 씻어서 눈처럼 하얀 조각으로 만듭니다. 이걸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. 이 플레이크를 다시 공장으로 가져가 열을 가하면 원래 석유에서 뽑아내던 소재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. 이름은 펠리스, 옷이나 페트병, 비닐을 만드는 바로 그 원료입니다. 쉽게 말하면 원유를 파서 만들던 소재를 이번엔 버려진 병을 녹여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. 석유는 한 방울도 안 쓰고요. 그래서 슈퍼빈이 모은 페트병은 부산물까지 합쳐 99%가 다시 소재로 태어납니다.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석유로 펠릿을 만들 때보다 최대 80%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라벨지는 왜 같이 못 녹이냐는 겁니다. 페트병 몸통과 라벨은 이름만 같은 플라스틱이지 사실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. 자장면과 짬뽕처럼 섞이면 둘 다 못 씁니다. 그래서 라벨을 뗀 몸통만 모아야 고품질 원료가 나오는 거고, 연간 5,000톤 이상 음료병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들은 원료의 10%를 이 재생 원료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 덕에 만들어진 펠릿을 롯데칠성 같은 곳이 사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다들 믿고 있는 게 하나 틀렸습니다. 우리는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면 그대로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죠. 그런데 현실은 분리배출 제도는 있어도 분리운송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. 물류비를 아끼려고 종이, 캔, 페트병을 한 채 그냥 섞어 실어 나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김정빈 대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결정적 순간도 여기서 나옵니다. 네프론을 처음 팔았던 구미시의 한 계장님이 30년 환경직 공무원 인생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업을 봤다며 그를 재활용 선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. 일반인은 들어가 볼 일이 없는 그 현장은 그의 표현으로 예상 못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. 다 뒤섞인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페트병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. 그 계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김 대표, 누군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해. 그 한마디가 병을 넣는 순간 바로 인공지능이 걸러내는 지금의 네프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.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. 이 사업 돈이 됩니까? 병 하나에 10원씩 돌려주면서도 남는 게 있을까요? 답은 남습니다. 페트병 500ml짜리 40에서 45개를 모아야 1kg짜리 펠릿이 나오는데 이걸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, 그러니까 판 돈 중에 실제로 남는 돈의 비율이 8에서 10% 정도입니다. 연간 최대 12,000톤 규모로 돌아가는 사업이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. 참고로 국내에서 한 해 나오는
페트병 쓰레기가 35만 톤인데 슈퍼비는 내년까지 그중 2만 톤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처음 창업할 때 김 대표는 병을 모으기만 하면 이걸 소재로 바꿔주는 공장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했는데 그 첫 투자를 이끌어낸 건 대형 화학회사 임원이 직접 작은 공유 오피스 사무실로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. 신재생 원료가 앞으로 화학 산업의 미래라고 판단한 겁니다. 이후 롯데케미칼, GS 칼텍스, SK지오센트릭 같은 곳들이 차례로 투자자 명단에 올랐고 지금 이 회사를 시장이 매기는 값,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최고 1,830억 원, 올해 목표로 하는 상장 가치는 2,500억 원 수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. 투자자가 줄을 섰으니 순탄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죠? 전혀 아니었습니다. 김정빈 대표는 원래 철강 회사 CEO였습니다. 연봉 3억 원, 안정된 자리였습니다. 그 자리를 버린 이유를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. 성공을 확신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소명 때문이었다고요.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. 투자를 못 받던 18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을 제때 못 준 달이 이어졌고 매달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안 일으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.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8월이었습니다. 마지막 투자 라운드에서 딱 15억 원이 모자랐고 기대했던 투자 한 건마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. 회사가 끝났다고 여겨진 그날 밤 초기 투자자 3명에게 직접 메일을 썼고 그들이 단 3주 만에 자금을 끌어와 165억 원으로 마감시켰습니다. 그렇게 겨우 살아난 회사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환경 분야 최고상 어스샷 최종 후보에도 한국 기업 최초로 올랐습니다.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설계가 보입니다. 이건 쓰레기 사업이 아닙니다.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유전입니다. 우리가 매일 버리는 병 하나하나가 원유를 파는 대신 캐낼 수 있는 자원이 된 겁니다. 그리고 그 유전의 채굴권은 놀랍게도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.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. 슈퍼빈 앱을 켜서 집 근처 네프론 위치를 확인하고 마시고 남은 페트병 라벨을 떼어 가져가 보세요. 큰 돈은 아니어도 버리면 공원이던 병이 현금이 되는 걸 직접 확인하는 순간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눈이 하나 생깁니다. 그건 이 병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에 마주할 모든 투자와 소비의 판단에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눈입니다.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페트병 하나에도 값이 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.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.